네, 최근에 도심에서 다중추돌 사고를 낸 택시 기사에게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마약 성분이 감기약 때문이었습니다. 네, 평소에 먹던 약이라도 운전하기 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감기약엔 어떤 성분이 있는 건지, 또 올바른 복용 방법은 무엇인지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지 캐스터. 네, 저는 지금 대한약사회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혜정 학술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운전자에게서 운전자가 추돌 사고를 냈는데 마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근데 감기약을 먹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감기약에도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건가요? 네, 모든 감기약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침이 심할 때 처방되는 약 중에 디하이드로코데인이라고 하는 마약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기침약이 시중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감기에 걸렸을 뿐인데 마약이 처방됐다고 하시면서 놀라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사실 이 제품은 한외마약으로 분류될 정도로 기침을 억제할 수준의 미량의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고 다른 성분과 과학적으로 배합이 되어 있어서 중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안전한 의약품입니다. 하지만 여기 들어있는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이 모르핀과 화학적인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고 마약 간이 검사를 하게 되면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추가로 받게 되면 두 성분은 명확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기침약을 먹고 마약 사범으로 몰리는 억울한 일이 생기지는 않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성분이 굉장한 졸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절대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에 사고를 낸 택시기사분처럼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서는 이 성분을 대사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서 그 부작용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요. 결국 이번 사건은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간과된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은 해외에서도 감기약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감기약에서도 마약 성분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하시면서 이거 한국에 없는 효과 좋은 거야 라는 말에 혹해서 의약품을 막 쇼핑하시는 분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식약처는 정말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는 없는데 그 나라에만 있다. 이건 효과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부작용이 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나라에서는 일반 의약품이라서 막 마트에 진열되어 있을지는 몰라도 국내로 가져오실 때에는 불법 의약품으로 분류가 돼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약이 불법 의약품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의약품 중에 약 82%가 그저 평범한 감기약과 수면제 종류였고요. 이 평범한 약들 안에 무려 10여 종의 마약류가 검출될 정도로 위험성을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해외 직구로도 의약품 구매하는 사례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데 명심하십시오. 온라인에 유통되는 모든 의약품은 불법 의약품이고요. 불법 의약품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나도 모르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불법 의약품을 온라인 구매했다? 그럼 구매자가 마약 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셨고 이걸 한국으로 가져오셔야 되는 경우에는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알프라졸람, 졸피뎀, 코데인, 덱스트로메트로판 등의 반입이 금지된 마약류 성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해외 의약품보다 정말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된 대한민국 의약품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기약을 먹고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유독 감기약만 먹으면 졸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호흡기에 작용하면 콧물을 멈추고 재채기를 줄여주니까 효과로 이어지지만 뇌에 작용하게 되면은 각성 스위치를 꺼버려서 엄청난 졸음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 연구에 의하면요,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그러니까 소주 반병 먹고 운전해서 면허가 정지되는 수준의 판단력 저하 상태와 거의 동등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감기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것이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요즘 또 독감이 유행이라 감기약 복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올바른 감기약 복용법도 알려주시죠. 네, 우선 독감과 일반 감기를 꼭 구분하셔야 돼요. 갑작스럽게 고열이 나타났고 근육통이 나타났다면 독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48시간 내에 항바이러스를 처방받아 복용을 꼭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서서히 나타난 콧물재채기나 인후통의 증상이라면 그냥 감기일 수 있고 이럴 땐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매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 첫 번째, 대부분의 감기약 다 졸립니다.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운전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약사님께 꼭 운전해야 되니까 졸리지 않은 약으로 달라고 말씀하셔서 안전한 성분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분들은 증상이 심하니까 저는 빨리 많이 먹을게요 막 이러면서 용량을 초과해서 복용하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정량을 초과해서 복용했다고 해서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만 심해진다는 것이 확인됐으니까 정해진 용법 용량 꼭 준수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있거나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 있는 경우에는 나에게 안전한 성분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립선비대증 있는 분이 무심코 선택한 감기약을 복용했다가 요폐색으로 이어진 사례가 빈번하고요. 녹내장 환자의 코감기약이 안압을 상승시켜서 실명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할 정도로 나에게 맞는 안전한 성분을 약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꼭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비상으로 꼭 두는 약이죠. 감기약, 비상상비약으로 많이 두는데 이 약품을 제대로 보관할 수 있는 올바른 보관법도 알려주시죠. 네, 약이 싫어하는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온, 빛, 습기 이 세 가지 피해서 보관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약을 잘 보관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냉장고는 습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이 더 쉽게 변질될 수 있는 환경이라서 약국에서 특별히 냉장 보관하라고 지시하지 않은 약이라면은 건조하고 빛을 피해서 서늘한 곳에 거실장에 보관하시는 것이 더 추천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